주가가 급락할 때 큰 손실이 나질 않아요. 종합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일단은 좀 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네, 오늘 강병욱 박사님과 함께 주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욱입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에 지금은 이제 한화투자증권인데 당시에는 이제 제일증권이었어요. 네. 제일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이 증권회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부서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부서가 바로 시장부예요. 시장부. 네. 증권회사 그러면 뭐 국제 업무도 하고 인수 업무도 하고 또 트레이딩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시장부는 바로 거래소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25개 증권사가 있었는데 이 25개 증권사의 시장 대리인들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장돌뱅이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또 좀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네.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늘상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주식이 매매되는 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리들을 거기서 잘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회사의 투자 분석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리서치 센터가 되겠죠. 거기 가서 이제 또 시황도 좀 쓰고, 그리고 이제 경제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영업 정책팀에 갔어요. 영업 기획하는 팀. 증권회사의 전반적인 이제 증권 영업과 관련되는 일들도 좀 봤고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의 영업 스타일은 고객의 돈을 자꾸 매매를 해서 고객은 손해를 보더라도 증권에서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100%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구조들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객도 돈을 벌고 고객을 돈을 벌게 해줌으로 인해서 증권사도 더 돈을 벌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샀다 팔았다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죠.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매매가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권회사는 이제 서로 간에 자기네들의 영업 실적을 경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매매를 했느냐,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요. 시장 점유율이 한 1, 2년 정도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그거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한을 했는데, CEO들이 단기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뭐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네. 본인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시장 점유율이 툭 하고 떨어지니까 저를 찾더라고요. 이제 뭐 찾는 이유는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내가 나가자. 박사학위 논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는 저는 행복했는데 집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좀 일 좀 해라. 네. 라고 해서 그냥 뭐 논문을 조금 뒤로 늦추고 그래서 삼성증권에 가서 2002년 초까지 좀 일을 했었고요.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는 제가 좀 일찍부터 학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99년부터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학교 강의도 하고 연구소에서 일도 좀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학교 강의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합치면은 이제 89년부터니까 지금까지 하면 한 32년 정도? 증권과 관련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최고다. 감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탑이다. 뭐 남들한테는 세게 얘기하진 않는데 네. 그냥 남들 모르게 속으로 맨날 그래요. 네가 최고야. 거의 제 나이만큼이나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늙어 보여요. 마음은 아주 20대고 가끔씩 군대 가는 꿈 꿉니다. 젊어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할 때 2월 중순에 2270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확 번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43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8월에 들어와서는 2450포인트까지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변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고점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건 늘상 있는 일인데 변동을 보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잘 안 올라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와 관련되는 뭐 카카오, 네이버 이쪽으로 좀 많이 왔었었는데 일단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들 좀 단단히 붙어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순식간에 10배씩 올라간 게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시젠. 최근에 아주 그냥 불같이 올라갔던 건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10배씩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인 이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이 왔을 때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마도 변동성이 지속된다고 본다면은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막 붐이 일었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몇 가지 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재밌는 그 용어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훗. 네.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 로빈훗 투자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투자자들은 이제 부추. 네, 우리 집 그 먹는 저 채소 중에 부추가 있잖아요. 네. 부추는 왜 부추라고 하냐면 부추는 이제 다 뽑질 않아요. 그 코올로 오면은 자르고 또 코올로 오면 또 자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추 투자자라고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동학개미는 뭐 다들 아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한 25조 정도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했어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9.11 테러 때도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 금융위기 때도 한 번 있었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 이때 빠른 회복을 보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왔죠. 특히 주식 시장이 또 매매하기는 가장 편하잖아요. 부동산도 요즘 갭 투자한다고 단타 매매를 하지만 적어도 며칠은 걸리잖아요. 여기는 뭐 그 분초 단위로 거래가 되니까 동학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일단은 좀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작더라. 물론 이제 개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 중에는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근데 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다 속된 말로 이제 꼬리를 잡고 들어오는 거죠. 개인 투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좀 진득하니 이렇게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자꾸 남들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100% 먹었는데 나는 뭐 30%밖에 수익이 안 났다고요? 30%도 많이 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금 더 레버리지가 높은 대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매매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곧버스. 곧버스는 이제 인버스예요. 인버스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2배짜리예요. 곧버스라고 부르는데 곧버스에 너무 빨리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녹아났고 그게 이제 많이 녹아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또 옮겨가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원유개미 그다음에 니켈개미, 구리개미 이런 그 개미들도 양산되는 걸로 봐서는 자꾸 좀 옮겨 다니고 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종목들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변동성이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가가 급락할 때 큰 손실이 나질 않아요. 원래. 근데 언제 큰 손실이 나느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때 큰 손실이 나요. 우리들 생각 같으면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개미들이 일반적으로 거꾸로 타요. 올라가면 사고 내려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저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비단 지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30년 넘게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대체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의 돈은 녹아나더라.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에는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이 빨리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센 사람이라 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아주 뭐 큰 저기 그 세력이나 그래도 또 그 공부한 사람이 세력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근데 주시장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에서도 좀 수익을 보셨나요? 국내에서 투자를 좀 하셨나요? 저도 뭐 그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씩 투자를 하죠. 좀 투자를 하는데 저도 뭐 10배씩 그렇게 그 내는 투자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시장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방송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강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강의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굼뜨게 움직이더라도 저기 좀 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쪽을 선호하는데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쓸 만큼 벌었어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네. 너무 뭐 대놓고 얘기하면 또 밥 사달랄까봐. 아, 그냥 네. 나 혼자 쓸 정도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올 때는 다 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시작해서 2,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뭐 1,700 그리고 뭐 1,500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시작했으니까 500을 벌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2,000에서 500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시장이 밀려 내려올 때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돈은 시장이 올라갈 때 버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위험 관리를 해야 할 때 너무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깡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더 올라가는 이 추세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실물적인 현상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금융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하나 있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막 유동성을 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5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5조 달러면 여기 단기간에 푸른 거거든요. 5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일본의 연간 GDP가 5조 달러예요. 단순히 경기가 한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의 GDP만큼은 미국이 갖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금융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적인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같이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위험자산이 떨어지고,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 금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값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떨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 성적.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bad is good이에요. Bad is good. 경기가 나쁠수록 시장은 좋다. 왜? 돈을 또 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주식하고 돈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하고 돈.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수요 요인인 돈이 더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공급 요인인 주식이 더 많으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끝에 가면 돈이 많을까 주식이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끝에 가면은 주식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10,000원짜리를 살 때는 10,00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면은 한 주를 살 때 원래는 10,000원만 들어갔어도 되는데 30,000원이 들어가게 되거든.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지만 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이렇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끝에 가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거의 소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을 보입니다. 변동을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가 변동을 보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끝에 다 왔는지 아니면 한 단계 더 가서 또 이렇게 그 변동을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땐 좀 조심하고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갈 때 또 좀 그 따라붙어 보고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그 유동성의 한계가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내에서 물론 이제 고객 예탁금 많이 있는데 고객 예탁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가수요로 움직이는 거, 신용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증권회사들이 지금 이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한도가 원래 자기 자본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목에 찼어요. 추가적으로 신용 공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연료를 대줘야 되는데 연료를 조금 덜 대주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